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2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1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참 이게 오프닝이 우리 다 머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오프닝 음악이 좋네요. 킬라가 음악이 아주 그냥 힙합 그 댄스를 따고 기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음악이 좋네요. 음악이 좀 제 모니터 스타일이에요. 보이시나요? 저희 오늘 네. 바둑돌 같아요. 하얀색, 검은색. 네. 자, 오늘도 이제 위클리 업데이트 한번 시작을 네. 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이 뭐 급등했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휴지, 표백제, 탈취제, 커피 가격 등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에서 쓰는 그리고 먹는 것들이 지난 2020년 2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네. 이 기간에 비해서 30%에서 최대 80%까지 와. 거의 뭐 80%요? 두 배까지 두 배. 치솟았다는 거예요. 생필품이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맞죠. 그렇죠. 장 네, 갈 진짜 때마다 비싸졌어요. 네. 장 볼 때마다 너무 비싸. 자, 놀라지 마세요. 이 아기용 휴지 그러니까 뭐 이제 아기용 휴지는 약간 네. 젖은 휴지 말하는 거겠죠. 네, 베이비 와이프. 닦아야 뭐 되니까. 그런 거겠죠. 베이비 와이퍼. 4달러 25센트에서 6달러 64센트. 아이고. 네. 그리고 표백제는 2달러 78센트에서 4달러 87센트. 야, 이건 거의 두 배가 2달러가 뛰었네요. 올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식용유 5달러 22센트에서 8달러 4센트.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우유예요. 2달러 7센트에서 3달러 26센트. 그것도 정말 많이 뛰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 국민식품이라 그러죠. 라면이 라면. 네. 고작 62센트였는데 지금은 1달러 82센트로 올랐습니다. 이게 라면은 3배가 그렇죠. 거의 마이 그런 거예요. 갓. 300%인데 이거 그러면. 거의 뭐 라면이 제일 많이 올랐네. 네. 아, 그렇죠. 뭐 소비자가 힘들 만하다. 아이 그 네. 분노할 와. 만하다. 요즘 저기 보세요. 또 저 인기가 우유가 너무 3부 26. 많으니까. 여자분이 저렇게 등에 지고 가는 거 그만큼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가격에 사면은 또 이제 그게 양이 예전 같지가 않고 아, 더 맞아요. 작고. 맞아. 가격은 맞아요. 똑같은데 이제 용량이 줄었다.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뭐 예. 햄버거 같은 데서 많이 와. 보이는 뭐 대표적인 한국에서 사례죠. 옛날에 그런 것 그랬잖아요. 같아요. 한국에서 뭐 그 과자를 사면 안에 그 질소만 질소 들었다. 맞아. 요즘엔 다 맞아, 그래요. 맞아, 맞아. 진짜. 내가 에어백을 샀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질소 과자로 한강 건너기 막 이런 거 한 사람들 맞아. 있었잖아요. 네, 아, 보트 맞아, 만들어가지고.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그 어떤 버거집 가면 W 햄버거집 가봤는데 네. 거기가 이게 양이 큰 걸로 유명했는데 그 네모난 패티 맞아 말씀하시는 네모난 건가요? 패티 네. 약간 킬러는 사람 마음을 바로 네, 읽어. 바로 알죠. 예.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요? 예 그때 한번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먹었는데 너무 근데 여기는 다시는 가지만 안 원영석 되겠다 생각이 기자님이 들더라고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나요? 좋아하시는구나. 저번에 또 맥도날드 얘기를 하시더니 맞아요. 제가 그 W 거기도 좀 좋아했는데 그죠, 그죠, 이제 안 그죠. 가요 비싸서 저 양이 너무 비싸- 작아 양이 양이 너무 너무 작아져서 많이 올랐다. 많이 진짜 올랐어요. 많이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주한 미군 기지 호텔에서 근무하며 연방 정부 재산을 빼돌리고 오. 저기 나오네요. 오. 예, 그 계약 성사를 빌미로 뇌물을 받았던 혐의를 받는 이 50대 한인 본구 씨가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본구 씨 아마 이게 본구 씨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본구? 이제 아마 중간에 뭐가 한 글자가 빠졌던지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연방 법무부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뭐 그냥 본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유죄를 인정한 정부 재산 절도 혐의 등에 대해 최대 5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50대 한인 남성이 근무 중 뇌물 네. 아,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뭐 계약 이거 할 거야? 뭐 물품 들여올 거야? 이거 해줄 테니까 나한테 좀 얼마 줘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거예요. 뭐 골프 접대를 했다거나. 주한 그런 미군 거겠죠. 기지 호텔이면 용산 쪽에 뭐 그럴 수도 있는 있고요. 그 예. 호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용산에 그 기지가 없어요. 있나요? 없죠? 이제 빠졌어요. 네, 거기 몇 년 이제- 전에 이제. 최근에 네. 용산에는 지금 대통령 관사가 그렇죠. 있지 예. 않나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공원이 있는데 생겼죠 이제. 예. 사실 그리고 용산 얘기하니까 이제 군대 시절 자꾸 생각나는데 용산에서 군대 시절 이제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군대가
용산 카투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그 인기가 예, 제일 저는 왜냐면 이제- 매일 퇴근할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렇죠. 이태원에서 저는 이제 자주 놀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이태원. 네, 그쵸. 맞아요, 거기 맞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막 미군들 그 네. 혹시 클럽에 들어와 있나 잡으러 돌아다니는 미군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헌병이고. 예. 아, 헌병. 사실 예, 매일 퇴근이 아니고 아마 점호 시간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매일 나갈 수가 있는 게 그게 좋았죠. 뭐 여튼 지금 한인보험굿이 5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5년 근데 실형. 좀 5년이면 좀 작지 않나? 그런 것 그러니까 같은데. 좀 더 왜냐면 길게 좋네요. 받아야 되는 거 사실 아닌가요? 미국도 그렇고 더군다나 군법이면은 뭐 군법으로 회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군법이면 5년이면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죠. 뇌물이면은 좀 더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정부 싶은데.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얼마나 빼돌렸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그쵸. 않았는데. 안 나오고. 근데 군법회의에 넘어간 것 같지가 않네. 민간인일 거 아니에요. 민간인인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군법회의나. 그러니까 네. 5년 정도밖에 안 안 받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 뭐 이제는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 좀 무덤덤할지도 모르겠는데요. LA시 지난달 강력범죄, 그러니까 지난달이라면 2월이죠. 2월 강력범죄가 급증했다는 소식.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전해드렸어요. 일상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이 얘기는 점점 아마 범죄가 우리가 많아지고. 저희 문화충격 시즌 2 출발하고 에브리 위크 맞아요. 이런 관련 원래 거의 그랬던 것 LAPD가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매달마다 이제 집계치를 예,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네, 뽑아봤는데 네, 네. 잘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이 총격 피해자가 219명으로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14.7% 늘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부터 뭐 이제 총을 좀 규제를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오픈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떨어지길 기대하는 시기 아니었나요 지금? 저는 사실 저번에 아. 킬러그램이 네.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총기는 뭐 그 퍼블릭 장소에서만 공공 장소에서만 못 들고 다니는 것 뿐이지 뭐 소지는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많이들 소지를 뭐 하고 있잖아요. 갱단들은 또 불법으로 가지고 있고 예, 고스건도 맞네요. 있고요. 근데 왜 총격 캐런베스 시장도 총이 2정 있었던 걸로 아. 드러났잖아요. 네. 자기 집에. 뭐 예. 굳이 시장 총까지 아니 왜냐면 이거는 그 당을 떠나서 다들 밝혀져. 총기 많이 갖고 있더라고. 저도 하나 얘기를 살까 해보면. 생각을 그쵸. 했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차량 절도 이거 차들 조심하세요. 뭐 타고 맞아요.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새 차- 많아졌죠. 차량 절도가 1978건 2월에만 2월에 한 달 와. 사이에 29일 사이에 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최근 일주일도 제가 한번 요 근처 뒤져봤는데 이 라디오 코리아 근처에서도 차량 절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요? 한국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거의 뭐 다 당해봤을 정도로 그리고 진짜 많이 혼다 당하셨더라고요. 쪽도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혼다. 지난 2월부터 7.1%가 늘어났고요. 네.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무려 52%가 늘어났다. 52%. 네, 이래서 인플레이션만큼 저기 나오죠. 지금 저기 나와요. 저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쭉 봤을 때 지금 2024년이 가장 최고치예요. 진짜 그리고 심각하다. 강도 사건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달에 659건이 발생해서 지난해 2월보다 75건이 증가했는데 중요한 거는 LA 한인타운에서 지난달 22건이 발생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LA시 전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강도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근데 예.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얼바인도 그렇게 어바인도 강도를 있어요. 많이 당한다고. 32집 털렸다 그랬죠. 네, 32집 절도. 털렸다고. 여기까지 또 네. 이제 안, 근데- 가장 안전한 도시 네, 중에 맞아요. 사실 하나라고. 근데 좋은 동네에 그것도 알려 아마 있는데. 한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어바인에는 워낙에 그죠. 한인들이 네. 많이 많이 사시니까. 사시니까. 근데 이게 그 자동차 아까 절도 얘기했는데 그건 스트리트 파킹 돼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타기 유리창 시작한 깨고 거죠. 유리창 깨고 네. 이제 시동 걸고 자동차 제가 아는 지인도 이번에 차량이 뭐 옛날 차긴 하지만 네. 훔쳐갔어요. 누가? 아, 차를 근데 찾기 훔쳐갔다. 너무 힘들죠. 많이 훔쳐. 아니 그 보통 네. 이제 경찰들이랑 좀 대화를 해보면 그 습법이 그래요. 걔네들은 차를 이제 훔쳐요. 네. 그러면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 이제 그 샵? 자기들이 암암리에 계약이 돼 있는 아. 오토샵으로 그죠 끌고 그죠 가. 그죠 바디샵 같은데. 예, 아니면은 멕시코 국경 넘어요. 아 그냥 응. 와. 거기서 해부 그 아니 해부할 필요가 뭐, 없죠. 멕시코에서 그냥 멕시코 팔면 되니까. 국경으로 그죠, 아 그죠.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절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못 찾는 거죠. 그죠. 어머, 그냥 플레이트 너무- 아니 그러니까 바꿔버리고. 지금 1900 몇 건. 아니 국경 무섭네요. 넘어가면 못 찾지. 못 그죠. 찾아요. 와 이거 진짜 와. 무섭네요. 요즘에 차 조심해야겠다. 차들 조심해야 되고. 네. 주차비를 스트릿 파킹.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주차비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죠. 발레 말도 안 파킹도 돼요. 너무 비싸고 요즘. 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우리 집 앞에는 주차비가 10불이에요. 아니 저 다운타운 얼마 옛날 전에 가격이네요. 다운타운.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무슨 바 같은 데 가려고 친구가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주차비를 40불 받던데. 오 마이 갓. 맞아요. 네, 요즘 저도 요즘 그래요. 다운타운 예. 박물관 갔는데 35불. 그죠 그죠 그죠. 요즘 근데 35불 주차비까지 40불대예요. 예. 요새 그럼 그
사실은 내가 그걸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네. 취재를 해서 하나 아. 갖고. 네, 아니 알겠습니다. 이거 락을 그래서 옛날에는 운전대에 이거 걸어놨잖아요. 아. 네. 근데 요새 가끔 그게 좀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이제 다시 아, 이제 그게 다시 락을 옛날처럼 해야 될 때가 락을 이렇게 하는 왔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보니까. 자, 내가 요즘에 킬라그램 때문에 이거 전 G 세대, 제너레이션 G 세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아요.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이건 지난 여성인데?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서 2012년 사이 태어난 여성, 그러니까 G 세대죠. 이 여성 28.5% 그리고 남성 10.6%가 스스로 LGBTQ 성소수자라고 칭했습니다. 와. 이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그 M 세대죠. 그죠? 그 여성이 12.4%, 남성이 5.4% 성소수자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러게요. 거죠. 와. 그리고 종교조사기관이 지난주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성소수자 비율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지지율은 이 67% 그러니까 LGBTQ 지지율은 67%였는데 이거는 1년 전인 2022년 69%보다 이제 2%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소수자. 그렇죠. 뭐 그렇죠. 게이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섹슈얼. X 세대부터네. 와, X 신기하네요. 세대부터가 많다는 거네. 그죠? 점점 지금 양성애자, G세대가 LGBTQ 지금 people 바이섹슈얼 지금 who 뭐 consider 노란색이 themselves bisexual. 그렇잖아요. 양성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양성애자. 네, outnumber bisexual. any other category. 그러니까 뭐 G세대, G세대, 밀레니얼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도 X세대까지도. 좋아하고 여자도 네. 근데 좋아하고. 사실 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사실 젠 X 그러니까 X 세대부터는 원래 그만했다. 원래 비슷했다. 예.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때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게요. 젠지 보세요. 저 노란색이 저거 바이섹슈얼 아닙니까? 예, 근데 그죠? 왜 노란색 여성이 막대기가. 증가했을까요? 근데 여성이 제가 28.5%.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특이하게 네. 그쪽 약간 레즈비언 커뮤니티 쪽 음악하고 DJ하고 이런 친구들을 좀 알게 돼서 네.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들의 주장으로는 여성들은 어느 정도 다른 여성을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게 무조건 내포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견일 뿐이죠. 네, 네.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걸크러쉬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막 그런 그렇죠. 게 그리고 제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한번 예전에 봤는데 남자들은 아예 1 아니면은 그러니까 1부터 10이 있으면은 1 아니면 10이래요. 아예 그냥 이성애자거나 그렇죠, 아예 그렇죠. 딱 정해져 게이거나, 있고. 게이거나. 그런 경우가 어.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2부터 9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는 이렇게 식으로 약간 좀 조금 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더 그 거부감 남자들은 사실 좀 솔직히 저희 역겹다고 어릴 생각하는 때도 경우가 많이 보면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지 여고, 않다는 여고 거죠. 다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런 저런 성소수자가 있다. 벌써 그게 맞아요. 벌써 20년 다 돼가는데도 그때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커밍아웃해서 막 뉴스도 실검일이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도 아니 왜냐면 여고등학 그 여고생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맞아요. 러블레터 보내고 그런 게 저 때도 흔하다고 있었어요. 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네, 때.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 나이 들면서 근데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걸 지금은 좀 보니까 다른 저는 거죠. 한 가지 남성분들이 점점 더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겠다라는 아,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 있겠네. 자 다음 소식 결혼 갈게요. 얘기를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결혼 얘기하더니 자 다음 소식 갑시다. 너무 네. 싫어. 자 지난 10일 일요일이죠. 이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개최됐던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거 좀 논란됐던 저 이거 봤는데 봤어요. 저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 그 이게 아, 뭐냐면 느껴져요. 네. 엠마 스톤이 이제 조금. Poor Things 그러니까 가난한 것들인가요? 예, 맞아요. 여우조 현상을 타게 됐는데 이 무대 위에 오르는데 그러면 여주연이었죠? 여주연. 아카데미 시상식 관례상 전임 수상자가 이제 트로피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량즈충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부르면 우리 대배우죠 양자경 배우가 트로피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엠마 스톤이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양자경에게 트로피를 거의 뺐다시피 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나서 나 그 장면 못 봤네. 옆에 있던 이제 제니퍼 로렌스한테 웃으면서 수상 기쁨을 나누는데 이 때문에 이제 아시안 패싱이다. 예, 옛날부터 뭐 그런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만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례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고 저기 나오죠. 저 중간에 계신 분이 양자경 배우고요. 그 옆에 엠마 스톤. 예. 오른쪽이 Everything Everywhere 왼쪽이 이제 All at Once. 로버트
그래서 로버트 이제 다우니 사태가 주니어. 확산이 되자 이제 양자경이 이제 저기 누구야 엠마 스톤을 좀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퍼 로렌스와 함께 오스카 트로피를 이제 넘겨주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나누고 싶었다는 글과 함께 엠마 스톤이 포옹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축하해 엠마라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오펜하이머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 역시도 시상자인 키호이 환이었나요? 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른 백인 키호이 동료들과 그 주먹 인사를 해서 인종 논란이 있었는데 뭐 무대 위에서 얼싸안고 사진을 찍어서 논란은 일축했습니다만 좀 논란이 컸다. 근데 양자경 배우가 워낙에 잘 커버를 해줘서 그렇지 이번에 진짜 저기 뭐야 엠마 스톤은 몰매 맞을 뻔했어요. 아, 아니, 저건 인디아나 안 존스 됩니다. 2 거기에 나왔던 배우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 다른 분이 중국의- 인디아나 존스 2에다 네, 그 아역 배우 출신. 네, 근데 그렇죠. 네, 근데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딱 나왔을 때 나도 약간 솔직히 그 장면이 좀 느껴지더라고. 약간 눈빛도 안 마주치고 눈도 안 그냥 마주치고. 지나가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냥 영상을 지나가요. 봤는데 예의가 뭐 그냥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야,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그랬다고 모르겠어. 보기엔 좀 아니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저기 양자경은 정말 아시아에서는 최고 배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에마 스톤이 그거 뺐듯이 했어요. 난 그건 못 봤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경이 이렇게 들고 쓱 네. 주려 그러는데 그 저 엠마 가로챘다. 스톤이 그거를 탁 잡더니 낚아채려고 이러는 아까 하는데 이렇게 서로- 양자경이 그걸 안 놔요. 아무래도 힘은 양자경이 좀 더 세겠지.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네, 뭐 아니 여튼- 포옹도 안 해요 서로? 아니 뭐 포옹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풀리 이렇게 다 못 봐서 그랬긴 했는데 사실 그 장면만 놓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무례해 보이죠. 사람이 것처럼 보였다. 잘 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퀴 뭐죠? 그 인디아나 존스 2에 나왔던 배우 이름? 뭐 그 사람, 예. 호이칸인가요? 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어서 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위클리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원스 팔러틱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니 제가 원스 팔리틱스 딱 이거 무슨 일이죠 지금? 아니 원스 팔리틱스 하니까 영상도 3번 나오네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못하게 하려고 안 되겠어. 아예 원스 팔리틱스 네. 시작할게요. 예. 네. 뭐 이제 노숙자 LA 노숙자 이제 뭐 저희들하고 함께 이제 사는 그죠. 그런 네.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여야죠. 저희 네이버들이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는 저희의 일상인데 네이버들. 예 그래서 한 연방 판사가 캐런 베스 LA 시장의 시그니처 그 간판 프로그램이죠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LA 노숙자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많이 주고 시민들이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그걸 통해서 노숙자를 돕겠다고 돈 많이 퍼붓고 그런데 그 돈 다 지금 어디가 있냐. 그쵸. 노숙자들 아직도 거리에 있어. 이게 궁금하죠. 뭐야 이런 네.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2년 전 합의 조건을 그러니까 연방 판사 데이빗 카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이시는 분이 그 판사예요. 네, 직접 맞아요. 노숙자들하고 네. 얘기하는 네. 거. 지금 그래서 장갑 끼고 계신 분인가요? 예, 노숙자 맞습니다. 쉘터 침대 건설하고 텐트들을 정리하기로 한 2년 전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LA 인권 연합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판사가 보니까 좀 그 얘네들 요구 사항이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인권 연합은 시 당국에 640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금을 지불할 와.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을 내리거나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카터 판사가. 근데 이제 노숙자 퇴치를 위한 이런 공적 자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투명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이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감사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LA시 노숙자들 심각합니다. 텐트고, 예, 심각하죠. 네.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LA 시장실 쪽에서는 그거는 메히아 시 감사관 쪽에서 할 게 아니야. 그건 독립기관에서 따로 받으면 돼. 이게 케네스 메히아 네. 오. LA시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수상쩍네요. 놓고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네. 감사관실하고 시장실하고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LA시에서 받은 자금을 갖고 이렇게 돈을 썼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LA시에서 그죠. 감사할 자격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 좀 첨언을 네. 하자면 지금 저거 관련해서 어제 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카터 판사랑. 근데 네. 케네스 메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이제 그 보좌관들이랑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네. 이 보좌관들이 얘기를 하는 건 케네스 메이야가 지금 이제 시장실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감사관이니까 LAC 감사할게. 했는데 LAC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시장을 상대로 왜 시 감사관이 하는 거냐? 이건 월권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한 발 뺀 상황이에요. 저 케네스 메이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넘버 2 LAC 회계감사관이면 넘버 2 내지 넘버 3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시장 그렇죠. 넘버 회계감사관 네. 그다음에 네. 그 시검사 이렇게 시검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네. 야 넘버 2가 왜 넘버 1을 조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그래서 회계감사관 사무실에 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걸 놓고 아, 지금 정말요? 어떻게 오. 돼가고 있느냐. 거기 이제 그 설지오 페레즈라고 거기 있는 그 보좌관 이쪽을 담당하는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유권 해석을 시 회계 감사관도 시장실을 이렇게 감사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본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법적인 이슈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야 감사관은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올해 시 예산으로 2억 5천만 달러 네. 지원받았거든요. 네. 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우리는 무조건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어요. 발표했는데 근데 사실 항상 저희들이 노숙자들 보면 그 홈리스들을 보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아. 트리플 H도 통과시키고 그렇죠. 도대체 그 돈들 다 어디로 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 회계감사관한테 지난 10년간 그러면은 네. 시 납세자들한테 얼마나 받았느냐? 네. 이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확인하고 알려주겠대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어제 공청회에서 이제 카터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 6년간 그러니까 캐런 베스 전임부터 6년 동안 지금 6억 달러 가까이가 쓰였는데 도대체가 이 회계가 제대로 안 돼서 회계장부가 남아 있는 게 없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캐런 베스 시장이랑 그때 폴 크레구리안 시의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두 분이서 야 그럼 우리가 다 깔게 약속한다라고 얘기는 일단 했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그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쯤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네. 관련해서는. 근데 이거 내용 보면 이제 LA 연합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체하고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LA 연합은 시 당국이 각 시의회 구역 노숙자 중 60% 음. 60% 이상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합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뭐 60%는커녕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보면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은 그런데 예. 혹시 그 인사이드 세이프로 정말 결과적으로 뭐가 잘 된 게 있나요? 네, 일단 그러니까 아시는 2만 것들 중에? 4천여 명 정도를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들어가고 많으니까. 다시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공식 발표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적으로. 유튜브를 예. 저도 이제 이 홈레스에 대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집을 만들어주거나 해도 금방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또 이제 길거리 노숙 생활을 다시 맞습니다. 재개한다 이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셀터들 그 공동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그걸 이제 불편해하고 쉘터도 이렇게 좀 맞아요. 자기 룸이 따로 있는 그런 방을 더 선호한다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자기만의 집을 만들어준 데도 있더라고요. 주도 예. 있더라고요. 근데 오. 그런 집들도 텅텅 비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홈레스 결국에는 그것도 피플들은 싫고 그냥 길거리에 있고 우리는 싶어요. 그러니까 on the street, 스트리트가 우리의 돈을 홈이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밑 빠진 사랑하나 독에 보네요. 물 붓기. 그리고 예. 케네스 메이야 시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시 캐런베스 시장한테 좀 억한 감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 좀 그 내부에서는 좀 왕따 당한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 그리고 또 이 인사이드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니카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시의원 그 사람도 지금 좀 정치적으로 캐런베스 시장한테 좀 악감정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암묵적으로 보좌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모니카 로드리게스가 어떤 법안을 준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원래는 LA 노숙자 서비스국이라고 해서 LA 카운티 라사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그 LA시 전체 노숙자 정책의 50%를 관할을 합니다. 네. 나머지 50%를 LA시에서 관할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50% 우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듭시다라고 모니카 어제 로드리게스가 얘기했죠. 어제 어제 얘기를 얘기했어요. 해요. 아, 네. 그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근데 근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싸우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괜히 제가 볼 때는 세금만 더
나가는 꼴이 되고 계속 부서를 새롭게 그렇죠.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도움이 안 지겨워하고 되는 있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라사도- 부서만 만들 거야. 라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국장도 지금 제대로 된 국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가 그죠.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LA 노스자 이슈에. 그리고 케네스 메이아는 맞아요. 아까 황 기자가 얘기한 듯이 아웃사이더예요. 기득권 멤버가 아니고 아웃사이더라서 그 사람 옛날에 그 시청에서 조금 따돌림을 받는다는 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선거 직원들한테도 막 해가지고 논란이 어. 됐던 사람이에요. 그 아파트 이제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이렇게 네. 그 세입자로 들어오면 인센티브 받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논란도 있긴 아, 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걸로 뭐 장난치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성이 예, 떨어지는 예, 사람이다. 뭐. 아하.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톡이 이제 이거 최근 요즘- 연방 하원에서 틱톡 축출시키자, 퇴출시키자 네.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됐어요. 연방 하원에서 지금 네. 이제 상원에서는 계류 중인데 뭐 틱톡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용자가 많아요. 지금 여기 그래요. 계신 분들은 근데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저는 때도. 저는 저는 얼마 전부터 있긴 사용하기 있어요. 시작했어요. 있긴 저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세계 이용자 수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많더라고요. 30억.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27억,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이 약 24억. 그 다음에 이제 틱톡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판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네.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건 전혀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중국이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웃기고 한번 있다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웃기는지 아니 좀 설명해 솔직히 주세요. 얘기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 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SNS가 미국에서 퍼지면 모르겠으나 네. 저희는 정치 성향이 다르죠. 대놓고 공산주의고요. 거기는. 네.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SNS 그 SNS는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네. 네. 근데 거기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이 담겨 있는 그것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퍼뜨렸을 때 그러면 반미 감정이 미국 내부에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네. 그걸로 정보를 빼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 놈들, 죄송합니다. 혼성이 나왔어. 중국 공산당 네. 사람들은 웃기고 있다. 네. 제가 좀 틱톡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네. 있는데 예, 얘기 좀 말씀 해주세요. 하나 드리자면 이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뭐 조금 가장 다른 점이 제가 느낄 땐 뭐냐면요. 틱톡은 틱톡 회사 내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앞세울지를 미리 좀 정하고 그거를 알고리즘을 직접 고칠 수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틱톡에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틱톡에서는. 네, 예, 틱톡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게 좀 틱톡에서 정한다. 네. 이런 말인 거죠. 틱톡 자체가 네. 공산당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 말이. 중국은 이제 모든 기업이 사실상 그 정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입장은 이거예요. 야 중국 너네들도 우리 거 제재했잖아. 페이스북 X 못 들어가 있고 인스타그램 못 들어가 있고 이런 거다. 이거는 중국에서 못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네요. 예, 되게 그렇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미국 말이네요. 쪽에서는. 그거는. 그러면 왜 우리라고 이렇게 못 가? 맞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좌성향이다. 왜냐하면 우파 진영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해서 심지어 그 박사들 하버드에 있는 뭐 네. 의대 박사나 뭐 이렇게 스탠퍼드 그런 사람들까지 제재했습니다. 자기네 내러티브에 맞지 않으면.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틱톡 통해서 얻은 거예요. 아. 일란 머스크가 저거 사기 전에 트위터 사기 전에 아. 만약에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지 않았다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끝났다. 승부가 보수 진영은 완전히 끝나고 왜냐면은 섀도우 배닝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보 좌파 진영이 이걸 접수하는 미국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틱톡이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볼수 미국 쪽 있다. 맞아요. 예, 여러 가지 의견 볼 의견을. 수가 뭐야, 있어서 미국이 그냥 이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죠. 거일 그런 수로 것도 보일 있죠. 수도 있죠. 예. 네, 그렇게도 근데 보일 수 그래서- 있죠. 문제는 네. 중국 공산당도 틱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둘 다. 아니 근데 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SNS를 없애야 되나 그냥? 그 맞아요. 근데 SNS는 뭐 지금 이제 에브리데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죠. 사용하는 그냥 그런- SNS를 없애버려야겠어요. 아주 네. 아주 솔깃한데.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보수 진영 쪽 목소리를 틱톡을 통해서 막 들어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도 부정적이지만 공화당도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틱톡 통해서 얘기가 나오지 했더니 다른 데선 다 제재받으니까 결국 틱톡 최근에 이제 트위터 나오면서 예를 들면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 해고됐잖아요. 팍스뉴스. 네. 그럼 갈 데 없었을 텐데 틱톡 통해서 저기 X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게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있죠. 진영, 있죠. 그죠? 보수 진영, 일부 진영에서 그렇게 얻고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틱톡 없애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게 트럼프였어요. 이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랬었죠. 이제 트럼프도 트위터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징계 그 그죠. 퇴출하면서 이제 그 틱톡이 이 틱톡마저 없으면은 완전히 그 독과점한다. 그렇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접수한다 그렇죠. 시장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생각하긴 했어요. 계속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없앨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스치듯이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바이든 짐 조던 공화당 대통령. 연방 하원 네. 의원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틱톡까지 없애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랜드 펄, 그 켄터키주 연방 상원 의원도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좁아진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MZ 세대 유권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것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틱톡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예. 이거 참 어렵네요, 정치. 예. 이거. 그래서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 금지해야 된다 하다가 본인이 예전에 한번 틱톡 찍은 게 있잖아요. 되게 아이스 날카롭게 챌린지 지적했네. 맞네. 그 그걸 같은 다들- 날에 아마 그랬던 걸로 그렇죠. 기억나요. 그럼 같은 그것도. 날에 예. 그러니까 틱톡의 까먹을 파급력이 수 있는 거 그만큼 크다는 아니시죠, 거죠. 지금? 까먹었나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MZ 세대가 세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MZ 세대는 틱톡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네. 장면 맞죠. 볼게요. 예, 이거 영상 아, 보면은 이거 영상. 이제 그 나와요.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요새 왜냐면 젊은이들이 다 팔레스타인 쪽 편 많이 들거든요. 그쵸. 하마스. 맞아요. 지금 바이든 인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 하나 네. 이유 중 MZ 결정적인 세대는 이유가 완전 하마스 바로 쪽이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지금. 네. 이스라엘 이슈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쪽 입장을 얘기하는 쪽 그 소셜 미디어가 이제 저기죠. 아. 틱톡이죠. 틱톡.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상 팔레스타인 쪽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만히 왜 놔뒀어? 트럼프가 거기 문 닫자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죠, 왜 그죠, 다 그죠. 의문이 오케이 이해하겠어 중국 기업이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맞아요. 하나 이게 여쭤보고 다 싶은 거 이거예요. 그러면 예. 원영석 기자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틱톡? 저는 그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 모노폴리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모노폴리는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스타그램이. 왜냐하면 어떻게 지금 보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도 같은 회사고 네. 왓츠앱도 메타 거죠. 맞아요. 다 예, 메타 그러니까.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메타야. 모노폴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약간 필요악처럼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필요악처럼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파워가 막강한 게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가 절대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 그 리더인데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안티 미국 정서를 퍼뜨리고 있고 10월 8일 이후에 젊은 애들이 완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틱톡 반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유대인 논객들, 유명 보수 그렇죠. 논객들도 철저하게 틱톡 막아야 된다. 이런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지켜야 네. 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근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원래 틱톡을 원래 사용 안 했거든요. 네. 중국이 뭐 서베일 한다. 뭐 이런 그죠, 얘기도 그죠.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죠. 사실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사실상 저는 이미 감시 그 맞아요. 사찰하고 있다고 감시 보거든요.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 결국 그거는 좀 인터넷에서. 말이 안 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봤는데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틱톡에 훨씬 더 좋아요. 유튜브는 나도 아. 놀랐어. 중국의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나고 좀 약간 좀 많이 놀랐어요. 그거 쇼츠 사용하면서. 전문이죠? 틱톡? 쇼츠 네. 전문이죠. 쇼츠 저희가 전문이죠. 근데 네. 자주 쓰는 막 스노우 카메라 어플이라든지 기능이 좀 많아요. 전부 다 바이트 댄스 네. 거잖아요. 예. 네, 전부 다 틱톡 저희가 자주 쓰는 어플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찍기도 네. 편하고. 맞아요. 같은, 네. 그렇대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도 틱톡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대항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원래 맞아요. 유튜브 쇼츠 맞아요. 없었는데 페이스도 있었어요. 인스타 지금은 뭐 검색하면은 풀 버전보다는 쇼츠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죠, 보니까 맞죠.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틱톡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레스토랑 네. 같은데 한번 뜨면 이제 확 그래서 이제 그 되죠. 반대하는 네. 분 중에 얘기하는 게 그 1억 7천만 미국인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이 바로 아 그렇죠.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아, 그 비즈니스 틱톡 대표님이 말씀하신 맞네요. 영상 예,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거죠. 예, 그래서 봤어요. 예. 틱토커들로 이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맞아요. 하루 아침에 나앉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일 수 있는 다 거죠. 홈레스 프라블럼이 그럼 또 아,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 가나? 다음 장면 혹시 또 있나요? 다 네. 이어져 아니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영킴. 연기 아. Hi, 연방 Congresswoman 하원의원 Kim here.
예, 한번 Today, I 들어볼게요. just voted to ensure that the apps that are beholden to 퇴출 foreign 법안 adversaries like China, Iran, North Korea, and Russia are not used in the United States. 위험하다고 That's 하죠. because whether through airspace or cyberspace, we cannot all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spy on the American people. 스파이를 Look, the spy balloon that flew across the country early last year does not even scratch the 바이트댄스가 surface of CCTV 결국은 중국 surveillance. 정부에 내속돼 있기 TikTok, we 때문에 know, 미국 is 틱톡 owned by 사용자 데이터가 ByteDance 중국 정부에 that 들어갈 has 수 있다. 그 close ties 말에는 with 이제 CCP. 대부분 다 동의를 And 좀 over 하거든요. 170 million 그 점에서는 이게 국가안보 이슈에 이건 국가안보 이슈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중국도 어쨌든 과거에 구글 퇴출시켰고 야후도 아마 퇴출시킨 걸로 알고 있고 인스타 퇴출시켰고 그쵸. 저기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고 방금 그다음에 또 이제 왓츠앱 못하게 하고 영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의원께서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겁니다. 야마 죄송합니다. 저 그 이 주제는 뭐냐면 이제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틱톡이 중국 기업의 소유고, 네. 그 중국 기업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이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통해서 스파이 짓을 하면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는 게 틱톡 때문에 뭐 어떤 범죄가 뭐 이용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진짜 많이 보긴 했어요. 왜냐면 틱톡 때문에 뭐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디서 시위를 벌였다. 틱톡 때문에 뭐 자동차를 이렇게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해서 틱톡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저런 걱정한다라는 근데 인터넷 내용을 그건 얘기하시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자동차 예. 훔치는 방법은 배울 수 있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약간 뭐 아마존 사기라고 요즘 들어보셨죠? 리펀드도 R하고 숫자 3이랑 펀드로 치면은 틱톡에서 어떻게 리펀드를 하면서 그 상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사기치는 방법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틱톡 와우. 이런 데서 다 여기 나온다. 찬성 반대하세요? 어떻게? 아 보세요? 저는 축출, 중간입니다. 저는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던 말이 중국에서 정보를 빼간다, 중국에서 정보를 빼간다 하는데 그 얘기 많이 뭐 들었죠. 틱톡 말고 중국에서 정보를 빼가려면은 빼갈- 다른 언제든지 빼갈 수 방법으로도 있지. 언제든지 테무도 빼가지 있잖아. 않을까요? 예, 저는 이제 틱톡으로 뭐 얼마나 개인 정보를 많이 입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미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또 미국 네. 국민이겠습니다만 이 저희가 중국 공산당에게 정보를 넘겨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동네 가가지고 이제 사탕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틱톡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탕을 쉽게 주워 먹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으면 그 마약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죠? 대신 근데 그 공식적으로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비밀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이죠. 근데 틱톡으로 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그냥 사탕을 뿌리고 마약 사탕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축출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강하게 제재.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영 씨는. 저는 중간입니다. 저는 중간이고. 인스타그램, 뭐 틱톡 예. 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위협을 느껴서 네. 특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너무 많은 사람들 뺏겼거든. 그렇죠. 그동안에 완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장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제가 뭐 하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사용 시간이 틱톡의 사용 시간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틱톡이 최고 인기 그죠.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걸 이제 퇴출시키는 거죠, 결국. 저는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페이스북 메타가 완전 그냥 장악해 버리는 거. 전 그거 그것도 그러니까, 나름 예, 독과점. 나름의 네, 무서운 그것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사실. 이래저래 네. 네, 좀 이래저래. 그러네요. 네, 네. 쉽지 보시죠. 않네요. 어떻게 네, 될지. 알겠습니다. 예, 원스 폴리틱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충격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 되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자 인싸가 돼봅시다. 네 인싸가 한번 돼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인싸.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제가 정말 중요한 또 날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내일 목요일 3월 21일이 바로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라고 해요. 아. 영어로는 World Down Syndrome Day WDST인데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 이제 셀레브레이트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 WDSD에서 나온 새로운 캠페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Hey bartender, you assume that I cannot drink a margarita, so you don't serve me a margarita. So I don't drink a margarita. 나한테 술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게 나의 현실이 된다. 나 혼자 산다고 믿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나는 평생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는 복싱을 할 때 더 세게 치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설렁설렁 하라고만 가르치니까 나는 제대로 복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네, 뭐 셰익스피어도 배우지 못하고 당신들이 이제 assume하는 것들이 나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이제 다운 증후군이 있는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 영상에서는 나는 마가리따도 마실 거고 뭐 복싱도 할 거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So I 혼자 살 drink a 거고. margarita. 네. 네, 혼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네. 약간. 그렇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똑같은 그냥 평범한 나도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해줘라, 너무 받아들여줘라. 멋있네요. 네, 이런 캠페인 영상입니다. 네. 와. 이제 바로 당장 내일이 이 WDSD예요. 그렇죠. 월드 다운 신드롬 네. 데이인데요. 네, 여기서 욕설을 하시는 장면도 하나 있는데 이거 캠페인 영상 한번 보시면은 되게 영상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운 신드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가정하고 있던 것들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되게 좋은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네. 그 저희 클래스메이트가 한 분이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막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모를 때. 잘 모를 때니까 모를 때죠. 그냥 이제 왕따를 심하게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었나요?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다운 증후군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저 친구는 와. 우리랑 조금 다를 뿐이지 와. 우리보다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그 거죠. 친구 앞에서 그랬나요? 그 친구도 대놓고요. 있었어요 거기서. 대놓고 네. 참된 대놓고 스승이시네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눈을 가리고 아니면 손을 묶고 한번 생활을 해봐라. 그럼 생활이 되겠냐?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손을 묶었던가요? 실제로요? 눈을 가렸나요? 그래서 어.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힘든 불편하죠. 거구나. 와.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할 때는 저희랑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네. 너무 친하게, 친하게, 너무 잘 지냈고. 친해졌어. 그래서 오, 나중에 와서는 어떡해, 그 감동이야. 학부모님들이 와서 학부모님이 와서 저희한테 고맙다라는 인사와 함께 네. 그 저거를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특출난 게 있었어요. 그림 잘하는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진짜요? 우리들의 블루스. 내가 그걸 드라마에서. 보면서 진짜 맞아요.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천재성 네, 있는 그림 분들. 잘 그래서 그리잖아요. 한쪽이 부족하니까 다른 쪽으로 확 네. 이게 있는. 그죠, 그 친구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해서 아마 제가 최근은 아니고 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미술 치료 쪽으로 이제 장애 오, 우두를 미술 하는- 치료. 네, 너무 미술 멋있다. 치료. 좀 소름 돋았어요. 네. 와, 근데 저거 되게 그러니까 사회에 공감이- 기여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너무 그렇죠. 공감이 되네요. 와. 네, 이제 다운 증후군 있는 친구들을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네. 이제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미국에도 만났던 많군요. 친구는요. 저희 학교에서 그 친구가 팔씨름이 제일 셌어요. 아 다운 증후군. 네,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에 그 친구를 이겨라 이런 대회가 있고 막 그랬는데 남자 아무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힘이 메이비 이길 세잖아요. 수 있는 사람이었어도 안 이겼을 수도 힘이 있는데. 또 센다고 힘 실제로 힘이 하더라고요. 셌어요. 네, 그런 실제로. 센 네. 다운 증후군 맞아요. 스토리는 처음 들어봐요. 네, 아 힘이 그래요? 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죠? 네. 많이 힘이 들어봤죠. 좀 세대요. 근데 네. 그분은 또 좀 다운 증후군인 대신에 힘이 셌나 보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네. 다운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혼자 생활을 못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좀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게 또 네. 굉장히 인사이드 아메리카스러운 생각 아닐까 그런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럼 한번 다음 주제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바로 이제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계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운명. 대해서 조금 이제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이제 스트리밍 당연히 이용하고 다 계시죠? 있죠. 그렇죠. 네. 네. 모두 이용하고 계시죠? 넷플릭스, 다 봐요. 디즈니, 디즈니 네. 플러스, 디즈니 뭐 넷플릭스, 뭐 훌루도 있고. 뭐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아마존 거, 프라임. 아마존 있고요. 비디오, 네, 네. 그죠? 음. 그런 이제 것들이 극장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뉴스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극장이 주인들이나 이제 배우분들이 전부 안 좋아할 뉴스인데요. 네, 미국인 인구 무려 3분의 2가 2/3 of them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영화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보겠다. 집에서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3명 중에 2명이 저예요. 저도요. 저도요. 저희 지금 4명인데 4명 다 스트리밍을 영화관 해요. 가는 거 아니 선호하시나요? 영화관 가서 볼 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그 없어요. 뭐냐면 잘 스트리밍을 안 보다 안 볼 때가 많고 집중이 잘 안 아, 되고 끊길 때가. 저기는 약간 강제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그 유흥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돈을 딱 들더라고. 안 그러면 안 너무 해. 웃기다. 유흥도 강제성이 필요해. 저딱 유흥도 극장에 강제성이 딱 맨데토리죠. 그 어두운데 딱 맨데토리로 보게 되면 그죠. 집중이 돼. 아 이게 그건 내용이 뭔지 맞아요. 알겠구나 하는. 네, 거.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로망이 맞아요. 있으시네 로망이. 스트리밍 딱 틀면은 이거 보다가 그 다음 날에 좀 맞아요. 한 20분 보다가 잠들고. 30분 보다가 다음 그건 주에 그래요. 보다가 저도 영화 하나를 막 네. 5분 할로 보긴 해요. 그쵸. 스트리밍으로 보다 보니까 맞아요. 그죠. 네. 아니, 진짜 재밌는 건 끝까지 보기도 해요 스트리밍. 네. 근데 맞아요. 쉽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그게.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큰 화면과 영화관 스피커로 직관하는 걸 선호하는 30%에게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 직관, 왜 영화관에서 보느냐 했더니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영화라서 아. 혹은 3D나 4DX, 맞아요. IMAX 4D 나 같은 3D 는 영화관에서 진짜 볼 볼만한 것 수 같아요.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다른 관객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영화 시사회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노스탈지아 어렸을 때 그런 영화관에 가던 네. 추억 네. 향수 때문에도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트리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스트리밍을 선호를 더 하실까요? 주영 씨 혹시 생각하시는 저는 게 그냥 있나요? 집에서 누워서 일단 누워 있는 게 좋고 뭐 먹고 싶을 때 제 맘대로 과일도 갖다 먹고 과자도 먹고 이렇게 정확해요. 먹고 싶은 걸 막 먹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 네. 수 있고. 아무리 영화관에 요즘 편해져가지고 뭐 리클라이너 시트가 있고 뭐 음식도 서빙해주고 그런다고 해도 그쵸. 이 집에서 보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팝콘하고 콜라가 비싸. 맞아요. 극장이. 그것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컨세션이 비싸. 너무 비싸다. 너무 컨세션이 비싸요. 비싸. 맞아요. 네, 영화 티켓도 너무 비싸다. 요즘에 인당 LA 지역에서 리고 그냥 평범한 띠에를 찾아보니까 15불에서 16불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차이니스어를 한번 거기서 듄 2를 보려고 그랬는데 네. 16불이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는 낮았어. 그래도 어쨌든 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듄2를 저는 봤어요? 화요일에 CGV에서 반값 영화 티켓을 아. 해줘요. 그래서 제가 9불을 내고 봤는데 그럼 오. 원래 값대로 하면 18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잘 찾아보면 오불 극장도 있어요. 아 있어요. 5불 극장도 있다고요. 오불 극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절반 이사의 설문자들이 바로 이 영화 티켓 값을 이제 너무 이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네. 영화관을 가지 못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가족이에요. 뭐 애들이 한 3명 네. 있고 뭐 와이프랑 나랑 있어. 5명이야. 야.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달에 얼마 하죠? 17불, 18불? 그렇죠. 그래 뭐 그런 것 20불이라고 같아요. 쳐요. 예. 넷플릭스 20불이라고 15불. 치면은 영화 한 번 보러 가면은 스트리밍 100불이네. 5개월어치예요. 어. 5명 5인 가족이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한 가족이 같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그죠. 같아요. 거의. 혼자 보거나. 그러니까 그래요. 극장 가서는 다 같이 아, 보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우리가 한번 커튼 쳐보고 한번 먹어보자. 여기 팝콘도 준비했어. 네. 별로 안 좋아. 별로 그 필이 안 나. 이 빔 프로젝터 설치 하나 하셔야겠네. 저는 설치해놨거든요. 저도 설치해놨어요. 예,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러면 극장 같아요? 좀? 그럼 좀 극장 같긴 해요. 아.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하고. 서라운드 시스템은 없긴 한데요.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가지고 하면 저는 스피커 4개 달아놨어요. 그럼 오. 영화네. 극장이네. 다 같이 여기 아니, 집으로 네이버 황 없어? 기자님 집으로 네이버가 싫어하지 않아? 네이버가 뭐예요? 아 이웃들이 막 이웃들- 시끄럽다고?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네이버들이 그랬으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좀 더 영화관을 그래도 그래서 좋아하시긴 저는 이제 한다고 만약에 했고. 진짜 보고 싶은 건 영화관 가서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럼 두 분은 좀 더 스트리밍을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에 영화관을? 특히 더 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리밍. 더 귀찮아. 나가기가 점점 전쟁 영화나 귀찮아지는. 블록버스트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아 맞아요. 저랑 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블록버스터 이제 영화들. 응. 듄2는 영화관 가서 봤어요. 그렇지, 응. 네, 그런 나도. 건 이제 가서 봐야죠. 근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다음 소식 가시죠. 아, 네, 다음 소리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네, 저 스킵 버튼 당했어요. 방금 넷플릭스 오프닝처럼. 네. 이거 스킵 다음 에피소드.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이제 헤드라인 읽어드리겠는데요. 아까 또 젠지에서 요즘에 LGBTQ로 훨씬 더 많이 아이덴티파이를 한다라는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인이 First male top tier professional soccer player to come out as gay proposes to partner on home pitch.
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현역 메이저 축구 선수 중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선수가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 네. 중이라고 해요. 와. 이 호주 출신의 축구 호주 선수, 네, 축구 피치에서 화면이죠, 저 화면이죠. 조시 카발로라고 하는데요. 아델레이드 유나이티드 팀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본인의 남자 친구에게 이제 곧 남편이 되실 남자 친구에게 이제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했다고 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X에도 올렸네요. 네, 맞아요. 올리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이 팀이 굉장히 내가 축구를 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줬고 이런 오.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진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이제 나 구단에서 자신으로서의 오케이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아. 저기 피치에서 팀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직접 미리 했다니까요. 했던 건데 와. 이제 공개적으로 네네. 커밍아웃을 이제 늦게 한 거고요. 네. 예, 이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매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런 프로포즈의 순간을 여기서 공유하고 싶다고 또 왼쪽에 하셨네요. 있는 친구가 그 축구 선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왼쪽에서 그, 무릎 꿇고 예, 있는 선수가 파트너. 네, 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에는 사실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그랬을 있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미리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팬들이 반반. 축구 팬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거에 남성적인,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치, 남성적인 이제 사람. 나의 플레이어들이 커밍아웃하고 이런 예. 거엔 익숙하지 특히 않잖아요. 축구 팬들은. 네. 그쵸. 특히 축구 팬들은 그쵸. 보수적인 경우가 좀 있죠. 좀 마음 아픈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럴 가져오진 수 않았는데 있어요. 뭐 막 토하는 그런 마크부터 아. 예, 정말 이제 역겹다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 좀 스포츠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축구 쪽에서 이렇게 커밍아웃 한 건 저도 처음 들어봤고, 요 최근에 이제 NFL 쪽에 한 명 있어가지고 네. 별로 몇 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 그냥 몰라 실력도 조금 떨어진 것도 힘들 있겠지만, 수도 예. 있겠군요. 예. 그리고 뭐 NBA 쪽에서 최근에 드와이트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가 LA 레이커스 네. 센터였고, 그 드와이트 하워드가 커밍아웃 드와이트 했어요? 하워드가 커밍아웃 한 건 아닌데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남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게이라는 게 사실상 아. 인정했어요. 뭐냐면 누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뭐 아이도 있는데 근데 뭐 축구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였었던 그렇죠. 기간이 저도 이제 그 길기 생각을 한 때문에 거죠. 예. 그 팬들도 거의 다 남자들 아니에요? 보면은 관중석. 아니 요즘에는 여자 팬들도 많죠. 네, 많은데 많아졌지만 이제 그래도 네, 프레다미넨리 그래도 메일 이제 스포츠죠. 분위기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존중은 해야 된다. 존중은 하되 저렇게 공식적으로 저렇게 해야 됐나? 했을까? 뭐 근데 뭐 이거는 근데 구단 쪽에서 오케이를 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 노멀화가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쵸. 주장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왜냐면은 뭐 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맞아요. 왜 이제 이거는 현역이시니까 현역이라서 이게 논란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젠다 푸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겠죠. 뭐. 맞아요. 다들 네, 결국 뭐 그렇게 사실 저도 좀 게이-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시안 증오범죄를 안 된다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죠. 성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나는 안 되겠는데라고 얘기할 권한은 저한테 없죠. 근데 그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되게 싫어해. 우리 흑인 인종 차별의 벽을 허문 거랑 성 그거는 다르다. 왜냐면 흑인들 중에서 또 개신교 신자들이 또 그죠, 많잖아요. 그죠. 다르죠. 뭐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다음 말씀드리면, 세대에서는 네. 젠지 세대로 보면요, 이제 젠지 세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양성애자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그거. 인정하고 네.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위험할 이제 수 있죠. 앞으로는 네. 자주 보일 자주 수도 자주 있다가 보이지만 사실 미래가 또 이렇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보이면 또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세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요. 저는. 네. 손가락이 5개로 태어난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손가락이 5개구나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카발로 씨는 어쨌든 어렸을 적에 본인이 이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축구 협회에서 되게 숨겨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본 모습이 좀 부끄럽다고 여겼는데 이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등하게 취급을 받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 팀 아델레이드에서 유나이티드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를 잘 받아줘가지고 너무 좋았다, 네, 네. 행복했다 네, 했던 알겠습니다. 네 이분에게는 정말 행복했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호주였다고 그랬죠? 호주. 호주입니다. 네. 그래도 뭐 결혼은 축하드리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예. 오늘도 그러면은 마무리는 네. 좋게 하죠. 네, 아니 저는 축하합니다. 네, 어쨌든. 존중해야죠. 네, 존중해야죠. 제 의견이고 네. 그죠? 오늘도 인사이드 아메리카 듣고 여러분 조금 더 인싸가 되셨나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은 안홍일 안주영 씨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도 안홍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되게 점잖게 시작하시네요. 이제 안주영에서 안홍일로. 이제 아예 개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개명을 아니, 하셨구나. 장난입니다. 예. 예, 안홍일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핫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저희 가볼까요? 우리 어렸을 적 배우하면 단연 최고의 할리우드 섹시스타는 누구? 샤론 스톤. 아 그렇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원초적 본능. 샤론 아, 네. 스톤에 대한 원초적 본능 샤론 스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사 보시면요. 빌리 볼드윈은 샤론 스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작자가 그와 그 샤론 스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압력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을 이 빌리 볼드윈이 좀 비난했다, 비꼬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주요 쟁점은요. 배우 샤론 스톤이 과거에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제작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프로듀서가 원초적 본능. 그때 상대 남자 배우와 좀 실제로 성관계를 가져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실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실사 뭐 글쎄요. 네, 뭐 네, 하여튼. 뭐 미투인가요? 그러세요. 네. 미투요? 근데 그래서 이 샤론 스톤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게 옛날 이야기지만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99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려 지금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이에요. 30년 30년. 샤론 스톤이 가장 그쵸. 핫할 때인가 보네요. 맞아요. 정말 핫하게 예쁠 때. 뜨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을 맞아요. 이제 당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1993년 슬리버 당시 그 슬리버 영화 촬영 당시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 부당한 요구를 한 당사자가 프로듀서 로버트 에번스라면서 로버트 에번스. 그의 실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그까지- 에번스가 네, 에번스가 사무실로 불렀대요. 사무실로 샤론 스톤을 부른 다음에 네. 이 에번스 본인은 에바 가드너가 누군가요? 에바 가드너와 잤대요. 에바가 네, 네, 뭐 누군지 잘 그런 모르겠어요. 여자가 있나 봐요. 그렇답니다. 네. 에바 가드너와 잤다면서 이 샤론 스톤 너는 볼드윈하고 자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왜냐? 리얼하게 나온다. 네, 그래야 네가 볼드윈하고 자면은 그 연기가 아마 볼드윈의 연기가 더 나아질 거고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 영화가 더 살 거다. 그렇기 맞네. 때문에. 그럼 이게 저거네. 원초적 본능 영화 찍기 그 이미 전- 가장 핫할 때 맞네. 그쵸. 그리고 가장 핫할 슬리버죠. 때예요. 네, 슬리버 영화 슬리버. 앞두고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샤론 스톤을 그 제안을 저는 완전히 뭐 거절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약간 뉘앙스 자체는 자기가 좀 꽉 막혀서 좀 고집불통이어서 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은 상대와 성관계를 한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또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볼드윈이 이 게시물 약간 비꼬듯이 비난하듯이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이 볼드윈이 아니 샤론 스톤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전히 너 나를 뭐니 반했냐 나한테 아직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아니면은 내가 좀 너의 접근을 피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상처를 받았냐 이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와 이렇게 아니 보니까 참- 근데 빌리 볼드윈이 네. 거절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그러게요. 들어보면 샤론 스톤은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너의 접근을 피해서 너 지금 세월 지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이제 했다는 그 거죠. 샤론 스톤이 터뜨리니까 지도 반박을 하는 거겠죠. 그죠 반박을 네. 하는 거죠. 본인이 거절했다 약간 지금 이런 근데 식으로. 빌리 볼드윈이 그렇게 돼 있네. 내가 걔 샤론 스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썼는데 예. I 그런 have 식으로. so much dirt on her. It would 본인에게도 make her 진짜 head spin. 사랑에 빠지게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다고. 네. 네. 근데 누구의 아- 말이 네. 맞을까요? 근데 아까 그러게요. 빌리 볼드윈이 아까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네 맞아요. 왼쪽에. 자다 일어나 사진 같았어. 딱 볼 때. 옛날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세월은 슬리버에서 아무것도 보여줬지. 막지 그 못한다고. 알렉 볼드윈 동생.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이 그렇죠. 얘기는. 네. 당사자가 이제 아니면 모르죠.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미투 사건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 생각이 좀 나고 배우들 중에 정말 영화나 이런 거 찍을 때 이렇게 감독들이 많은 요구를 하나보다 여성들한테 좀 성적으로 그죠. 그 참- 샤론 스톤이 그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어요. 샤론 스톤이 자기는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가고 싶었는데 원초적 본능 한번 찍고 나서는 무조건 섹시스트한 거예요. 완전히 그걸로 그럴 그게 수 이제 있겠네요. 저기 그래서 샤론 스톤이 그 이후의 영화들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타입캐스트가 없어요. 된 거지. 저는 저는 잘 없어요. 아니 저 영화들은 많이 봤어. 저 카우보이 나온 거 뭐지? 아, 뭐 그런 건 레오나르도 있는데 디카프리오 뭐 있어. 그리고. 대박 터진 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샤론 이제 스톤 원초적 하면 샤론 스톤이 본능이- 그게 네. 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모르죠. 타입캐스트가 된 건데 근데 이거 보니까
샤론 스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저렇게 그쵸.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죠. 성관계 씬이 있었는데 자기가 일부러 키스를 하기가 싫어서 그거 코리오그래피를 좀 바꿨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책도 쓸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글쎄요. 둘만 알고 궁금하다. 있겠죠.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긴 해요. 네, 누굴까요? 빌리 과연 벌드윈님의 열받은 말씀이 것 같아. 진실은 열받은 무엇일까요? 진실. 여러분이 완전히 판단해 보세요. 분노가 들끓는 네, 상황에서 만들어내기가 썼어. 좀 힘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자세히 써 있는 게. 썼네요. 네, 너무 자세히 써 있어서. 네. 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소식이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바다 거북 고기를 먹은 주민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 이제 7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 군도 내에 있는 펜바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다 거북 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9명이 숨졌대요. 그 지난 5일에 주민들이 바다 거북 고기를 먹었대요. 지금 위치는 저기입니다. 네. 바로 네.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잔지바르가 잔지바르. 아니라 잔지바르. 잔지바르에서 잔자바라? 처음 들어봤어요. 저런 네. 저런 곳을. 잔지바르에서는 바다 거북 고기가요 별미래요. 오. 맛있고. 혹시 아, 그래요? 뭐 먹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근데 이거 저는- 먹다가 지금 9명 죽었다는 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식중독 때문에 네. 죽었다고 하는데 어이구. 이 바다 거북 고기에 그 켈로니톡시즘이라는 그 어떤 뭐가 있나 봐요. 독성. 독성이. 그래서 그게 식중독을 일으켜서 복통, 구토, 설사, 뭐 어지럼증 이런데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그런가 약한 보다. 좀 어린아이들이 잘못 성인 한 먹고 명이고 그렇게 된 어린이 것 여덟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사실 좀 주기적으로 바다 거북 섭취로 인한 오. 사망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저렇게 바다 거북.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보이는데. 별미라고 네. 저렇게 하죠. 귀여운 걸 참 어떻게 먹지? 사람들은 뭐 맛있다 좋다 그러면 다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곰발바닥도 먹고 그죠. 뭐 별의별 아. 이상한 거뭐 근데 몸에 뭐, 좋다 네, 그러면은 웅담도 먹고요. 네. 네. 곰슬개죠. 이 바다 곰슬개. 거북이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북이가 먹는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그게 먹죠? 뭐 약간 해조류 중에 그래요. 약간 독이 있는 것들을 쟤들이 아. 먹으면 예를 들면 뭐 해파리나 뭐 독이 있는 또 생선이나 뭐 이런 걸 그럴 먹게 수 되면 있겠네요. 그 독이 사람한테 올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전달하는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거 같은 거 있죠, 잘못 있죠. 먹으면 보거 알인가요? 근데 그죠, 그걸 그죠. 잘못 죽을 수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지바르 당국이 이제 바다 거북은 먹지 말아라라고 네. 당부를 했다고 갑자기? 하고요. 예. 그 예전에 그 정글의 법칙에서 예. 김병만이 네. 바다 거북 그 고기 해서 먹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바다 거북 최초로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지금 찾아보면 있는데 오. 최초로 바다 거북 고기를 구워 먹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살아 있는 게 다행이네요, 김병만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78명이나 아프다는 것도 참 예? 그죠, 엄청난 거죠. 와. 그 78명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바다 얼마나 거북이를 그 독성이, 잡아먹었길래? 예. 아니요 바다 또 거북이가 78명. 너무 크니까 아 그래요? 몇 마리 잡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아, 나눠 먹을 수 바다 있잖아요. 거북이가 그러게요. 큰가요? 네, 아, 바다 저는 거북이 되게 크죠. 요만할 거라고 저 앞에 생각했는데 PD님 보셨어요? 이만한가 이렇다, 봅니다. 이렇다, 어. 이거는 끝내라는 것 같아. 아, 네. 아 근데 저기 노큐어네. 네 맞아요. 저건 치료 치료 방법이 방법도 없다고 없다네요. 독에 걸리면. 에휴. 아직 항생제가 없나 봅니다. 예, 그죠. 조심하시길 저 바라고요. 78명이 빨리 쾌차하시길. 네, 그러게요. 그렇죠. 예. 독성 있는 음식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바다 거북을 먹진 않아요. 안 먹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바다고기 회도 해쳤다가는 그냥 개 아니에요. 개도 잘 안 먹는. 가서 만지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든 다 잘 익혀서 드시고요. 자, 시월드를 가지고. 그치 여기서 불법이지. 아 여기서 바다거북 먹었다가 큰일 나죠. 그렇죠. 자, 불법이죠. 완전 불법이죠. 일단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길 바라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다 바다거북을 드시진 않겠죠. 설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예.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 뉴올리언즈 증거 보관실 그 경찰들이 일하는 데죠. 증거 이렇게 갖다 놓는 곳에 마리화나를 먹은 쥐들이 올 하이 상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게 지금 네. 진짜 쥐들. 되게 행복해 이 보이죠, 쥐들이 쥐들이. 하이돼 있어요? 네, 올 하이 마리화나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웃기다. 눈이 커졌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쥐가 마리화나를 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먹인 건 아니고 일부러 이 루이지애나주 훔쳐먹었다. 최대 도시 뉴올리언즈 경찰서에서 그 쥐들이 증거 보관실에다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증거 보관실에 그 마약들을 압수한 걸 놔뒀는데 근데 그거는 쥐들이 이제 먹었구만. 너무 그 경찰국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네. 쥐도 많이 들어오고 벌레가 많으니까 죄송한 들어와서 말씀이지만 뉴올리언스예요. 뉴올리언스. 맞아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 그래서 마약들을 뉴올리언스. 흡입하고 그 중독 상태 올 하이되어 있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이돼 하는데요. 있는 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왔는지 볼 수 있나요? 동영상 없어요? 아니, 그런 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궁금한데요. 휘청휘청 되는 반대로 아쉽네요. 얘기하면 경찰서에 쥐가 그렇죠. 있다. 있었으면 네. 참 그치, 그것도 좋겠는데. 웃기는 그게 그것도 중요한 웃기는 거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짜 현지 경찰들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 쥐들이 마리화나 먹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웃겼대. 네, 그런 아, 또 웃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건 그 증거품 보관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쥐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뱀, 뭐 거기에 해충, 뭐 이런 예. 게 들끓는다고. 거기 오히려 조사 들어가겠네. 감사하고. 이거 그러게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그거는 따위야. 이해가 가는데 뱀이 있군요. 뱀까지는 참. 그래서 진짜 그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 얼마나 본부가 안 좋으면 임시 이전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왔대요. 아, 그 근데 정도로. 이전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의 임대료가요. 월 67만 달러. 그러니까 약 9억 원. 어휴,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네, 그래서 그냥 기존 건물 수리를 하는 건 400억 원. 그래서 400억 원. 예, 어느 게 더 지금 9억 원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3천만 달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년간 사무실 2개를 좀 임대해서 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니,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네. 경찰국일 텐데. 아니 어떻게 뱀도 들어가 있대? 뱀도 있어요. 예. 그럼 뱀은 쥐 잡으러 갔나 바퀴벌레, 보다. 뱀, 쥐, 해충. 아 뱀들은 쥐 때문에 들어가 있고 쥐들은 바퀴벌레 때문에 들어가 있고. 아 근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올까요? 너무 아니 궁금하네요. 사실 근데 LA 시청도 쥐 많다고 아, 그래요? 그때 한번 뉴스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니, 근데 뭐 뱀은 관리를 좀 안 하면 심각하네요. 지저분하면 들어가지겠죠. 아니 왜 경찰국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요. 경찰서를 제대로 해주지가 않는 걸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까지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내보내서 여기 좀 청소 좀 여기 좀 해줘. 해달라고. 역으로 이러는 거 보수 좀 아닐까. 해달라고. 그동안 마리아나들이 이유가 안 올하이라고. 바이럴 마리아나 먹고 마케팅이군요. 네. 쥐들이 올하이라고. 뭔가 좀 웃겨. 저 마리화나에 취한 쥐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쥐들이 있는 건데. 그냥 만들어내- 봤는데 마리화나 쥐더라. 영상 이렇게. 없잖아, 지금. 네, 아니, 흘려보내고. 진짜 요즘에 홈리스들이 마약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좀 어떻게 쥐까지 마리아나라는 시대가 된 건가요? 저희 근데 저기 보면은 저렇게 돼 있네요. 올리언스 폴리스 HQ예요. 경찰국 본부. 본부예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그냥 경찰서가 아니라 본부입니다. 본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LA 다운타운에 있는 LA 본부인 다운타운, 것처럼 LA 맞아요. 본부야. 본부죠. 맞아요. 본부가 쥐가 저쪽이라는 들고 뱀이 건데. 나오고 정글인가요? 맞아요. 네.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 경찰 또 직업을 지원하시는 분 지원율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좀 많이 보수를 하고 실제로 좀 고쳐지고 아니면 이전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경찰에 지원도 하고 또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죠. 또 그 청소 근무 제대로 환경이 안 빨리 하고 있다는 거야. 개선되기를. 청소도 제대로 누가 안 저런 이루어지고 데서 있다는 일하고 거야. 싶겠어요. 청소 안 하시는 걸 네. 탓하시네요. 결국엔 저거 예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 그렇게 없나요? 네, 우리 저러다가- LAPD 본부 가보면 삐까뻔쩍. 아 거기는 그렇죠. 이상하게 거기는 아, 되게 그래요? 깔끔해요. 아니 원래 그 본부가 주변이. 거기가 네. 아니었어요. 구청사가 네. 있어요. 네. 네, 구청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은 지 이제 얼마 안 그 됐죠. 새로 지어서 네. 옮긴 건데 아. 삐까뻔쩍합니다 아주. 너무 좋아. 우리 뉴올리언즈 경찰 근무 환경 빨리 개선되시기를 제가 이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 뉴올리언스까지 이야기 걱정해줘야 돼. 진짜요. 아니 저기 저러다 바다 거북까지 나오겠어요. 저희 올리언즈 증거실에서. 올리언즈 경찰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 LAPD로 오세요. LAPD로. 아, 여기 지금 지원이 부족해요. LAPD 로 부족하잖아. 아, 여기 부족해요. 부족하잖아. 네. 오늘도 이렇게 기사 준비 라이프 스타일의 네. 안주영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건데요. 이 가수 싸이와 방송인 노홍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철사라는 노래를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12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3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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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